안녕하세요. 토지빙단입니다. 토지투자 언어, 농축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농축증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으로서 지난 첫 번째 했고요. 중요합니다. 농축증에 대해서는 좀 과하게 좀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실전에서도 어떤 노하우가 있고 팁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농축증에 대해서 좀 공개하기가 민감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야 실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농축중 했고요. 절대강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하냐, 이런 얘기 했고, 그 다음에 끝판왕까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최근 판례입니다. 판례. 이게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 판례 내용을 보면서 농축 밀가격 차이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불법 건축물이 또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례가 점점 쌓이면 아마 2024년부터는 그 어떤 많은 다양한 사례가 축적돼서 뭐 농축증 발급받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보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했고요.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전에 이거는 그 2023년이죠. 그 예전에 그 농지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인데 이거 클릭하면은 이제 농지법 개정 인사이트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에서만 그 홈페이지 있죠? 온라인 홈페이지 유튜브 말고 온라인 강의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실 거기서 얘기를 인사이트를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감한 부분도 많이 담아져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더라고요. 홈페이지 있고 여기 이제 요 내용이 있으면서도 이제 뭐라고 이제 포스팅됐냐면 최근에 농취증 발급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들이 나오곤 했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준비 중 소송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발급에 관한 좋은 판례가 있어서 인정합니다. 소개합니다. 중개와 경고면은 달리 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이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8월 17일 날 선고를 했고 이제 최근이죠. 최근이십니다. 최근인데 최근에도 많이 있는데 요 내용과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겠습니다. 피고 영주시였네요. 피고가 그래서 이렇게 했고 변론 종결하고 판결 선고 8월 17일 날 있었습니다. 2012년 주문은 여기에서 농지중 반려처분이 반려가 뭐죠? 빠꾸 들어오는지 안 한다. 반려처분을 반려했다는 얘기 농증을 발급 안 한다 그거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가 승소한 거죠. 됐고요. 이유는 처분의 경우는 원고는 2022년 2월 21일 영주시 F 전, 시 전, 뭐 D 전 이렇게 있어요. 번지만으로 측정한다. 이하 이런 대구지방법 안동지원에서 이미 경매 사건에서 체육과 매수이 되었다. 이렇게 논리가 이렇게 있죠.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농업경영수조를 첨부하고 피고에게 발급 신청하였다. 하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에 관해서 농지증을 발급하였고 그 F 토지에 대해서는 CD, E 토지, 각 토지죠. 관해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서 발급 신청을 반려했다. 거부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인정 그거는 이렇게 증거자료가 있겠죠. 원고의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원고의 주장. 농지 전용에 대한 규제가 처음 입법화된 구 농지의 보전 위원회 법률 13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전부터 비토지지상에 건물이 존재하였으므로 비토지는 농지발전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주장을 했고 원고는 또 이미 경매 절차상 최고가 매수인으로 토지를 즉시 원산복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거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아직 최고가 매수인 낙찰을 받았지만 내가 무슨 권한이 있냐. 소유권 이전 넘어오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죠. 소유권, 최고권 낙찰만 됐지, 소유권 아직 안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원산복구할 권한도 없고, 현재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적 원산복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농축증, 자격증명을 거부할 수는 없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무슨 권한이 있냐. 낙찰을 받은 죄밖에 되어 있냐. 그 얘기입니다. 원고는 향후 건물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 등을 통해서 불법 건축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농지 원상복구하겠다는 실현 가능한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획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원상복구 이행 가능성에 대한 피고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피고는
뭐 이행 가능성이 뭐 있지 않다,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런 거는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원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법령에 보면은 쭉 나옵니다. 저 아래 첫 번째로 1주장에 따라서 볼게요. 원고가 근거를 들고 있는 갑, 대, 이 분해지 11호증에 있는 영상만으로는 이전에 이 지상에 건물이 존재했다 보기에는 부족하다. 아주 증거 부족이네요. 오히려 을 기재에 의하면 뒤 지상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에는 위 건물이 2009년 취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1974년 아니네요. 재산세는 2009년이죠. 사실 인정하셨으며 여기에 요거까지 영상을 더하여 보면 뒤 지상 건물은 최근에 신축된 건물로 보일 뿐더러 73년 1월 이전부터 뒤 지상의 건물 존재하여 기토지가 구 농지의 보전 및 이용하는 법률 시행 이전에 농지의 용도로 적법하게 전용되도록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뒤지상에 이거 법률에 따른 시행 여전 1973년 이전부터 건물이 존재하여 위 토지가 더 이상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을 견제하는 원고보다는 이건 잘못됐다. 이유가 없다. 그 얘기죠. 이해되셨죠? 이렇게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이 주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1번에 보니까 구농지법 그죠? 구농지법이 나왔잖아요. 이게 구농지법 시행 이전의 거 6조 1항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 농업인, 농업법인이 자기의 책임 경영을 말한다.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밝히는 한편 8조 본문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정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는 농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데 필요한 노동력, 농업기계, 뭐 장부의 수수료 확보 방안, 소유 농지 이용 실태, 농소유자에게 해당하는 거죠. 등 모든 포함된 농업경영의서를 작성해서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규정하여 이렇게 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다. 끝까지는 이제 한번 읽어보면 될 겁니다. 이러한 유임에 따라서 그 농지법의 전이죠. 즉 시고 운면의 장은 농수증 발급 신청 받을 때는 신청을 받으려부터 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서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요건 중 하나로 사무에서 제8호 이항 보면은 따라서 농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 농업경영 능력 등을 첨삭할 때 필요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래서 정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러니까 농지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되기 이전의 거에 따르면 구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서 농지증을 확인할 때는 취득대상 농지 면적 이루어지는 면적을 확인했고 농지를 농업기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그렇죠? 노동력이죠. 및 농업기계 장비 등의 확보 여부는 이용해 있고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 농지를 이용한 자의 경우 한정한다 탐험해 있고 경작하려는 농작물 개별하고 하는 단순물 종류 농작물 경작지 단순 재배지에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농지의 경우는 원산 복구 녹지의 복구 가능성 이런 거죠. 신청자 연령 이런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보면은 이처럼 농지증의 발급을 신청한 신청인에게 농업교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군면허 장애 신청인에게 농지증 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경자이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객관적인 농업경영 능력이나 영농 의지 등을 영농 의지 나왔죠. 대부분 사항을 고려한 농업경영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실질 심사를 한다는 거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 소유할 수 없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렇게 농업교 있죠. 근데 앞서 보면은 뭐라고 되냐? 앞서 이 전체 보면은 이렇게 변론의 취지에 참여해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적으로 보면 원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증 신청은 그 농지법에 따라서 발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됐습니다. 원고의 손을 들어준 거죠. 원고의 손을 이유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네, 있고 또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의 전임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적법한 농전혀 허가 없이 불법이죠. 지상의 건축물이 불법으로 건축된 채 농작물 경작 등 농업생산 등의 용도로 외의 용도로
전용되어 있으면 농지로 원상 복구되어야 된다. 이거 없죠. 불법이니까. 이 사건 각 토지가 불법 형질 변경되고 지상의 건축물이 불법 건축되어 있어 농지로 복구가 필요하다고 하나 농지 법령은 불법 형질 변경된 농지에 관하여 농지를 수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농지법에서 현재 농지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의 복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되고 있으므로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거나 불법 형질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만으로서 이렇게 3번에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부 예규에는 뭐라고 되냐면 심사의령 요거에 따르면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에 대한 농취증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자경증명 발급사고로 충청해산 농지는 농취득 시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었다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여 현 상태에서는 농취증 발급을 거부할 수 없음이라 기재하도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농지증 발급 심사 요령은 농지증 발급 기준이나 절차에 관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적 준칙이지 불구하고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이 법규가 아니라는 거죠. 효력이 없다는 거죠. 사무 처리 내부 기준이라는 거죠. 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주택, 창고 등 불법 건축물이 존재하나 각 구조의 규모 등을 비추어 그 철거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거나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건물 소유자에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철거하고 농지로의 원상 복구하겠다는 내용의 농업계획들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건물 소유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다거나 건물 소유자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향후 건물 소유자의 협의를 통한 건물 철거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건물 소유자에게 철거 동의를 구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 토지 인도, 건물 전문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를 각 청구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원상 복구하실 가능성이 있음으로써 비현실적이나 부담되는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됐죠. 이 사건과 같이 원소유자의 의사에 관하여 소유권이 이루어지는 경매 절차에 있어서는 원소유자에 대한 원상 복구를 기대하기 어렵고 넘어갔잖아요. 경매로. 불법 형질 변경을 이유로 농취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매각 자체가 허가되지 아니하여 농지의 담보권자는 또 은행 대출해준다고 했잖아요. 담보농지를 환가할 수 없게 되는 점, 경매 절차 효율 실효성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뭘까요? 이게 원소유주는 뭐예요? 이미 경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상복구 할게요? 당연히 안 하죠. 그다음 원상복구 기대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거부를 했어요. 공식증은. 그러면 농지 담보로 해서 빌려준 은행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 담보는 좀 환가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 얘기죠? 그 효과, 뭐 그 결과, 농지가 불법으로 전환된 상태가 지속되어 농지 보존이라는 법의 목적에 들어있지 맞지 않고 빨리 원상복구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오래 시간만 끄는 거 아니에요. 현재 농지로 사용되어 있지 않는 토지가 경매 절차를 통해서 뭐였습니까?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를 복구할 것 전제로 농지증 발급하여 소유권 이전 취득하게 하고 향후 원상복구계 농업경영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그때 시장 운영하거든 뭐 이렇게 처분 운영하든 하는 것이 농지 효율적 이용 관리에 더 적합하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각 토지가 불법 형질 변경되고 이상의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사정 외에 원고 자격 여부를 의심할 만하나 기존의 불법 농지 전용 상태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지 복구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건축물 소유자의 농지적 동의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은 농지의 복구 가능성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해서 이거는 사실상 발급을 공시하는 결과를 낳는다.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 자주 읽어보시고 뭐 판단하셔야 될 겁니다. 결론은 청구 이익은 이익이므로 이익 인정하기 전부터 주문과 같이 내린다. 결론 내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을 여기다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원고가 있습니다. 그 원고가 원소유주 토지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이거 경매로 넘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불법 농지죠. 불법으로 했습니다.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낙찰자가 있어. 낙찰자가 있는데 내가 원산복구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원산복구 계신 냈잖아요. 이거는 왜 냈을까요? 이거는 소유권이 아직 안 넘어왔으니까, 소유권이 안 넘어왔으니까 뭐하니까 나중에 소유권 넘어온다 하면서 이 사람들을 처분한다, 어떤 처분하겠다 시간 걸리더라도 그거 안 하면 그때가 처리하면 될 것을, 불법 처리든 뭐든 하면 될 것을 굳이 안 할 이유는 뭐가 있냐,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는 뭐가 빌렸을까? 처음에 대출해줬을 거 아니야. 금융기관이 대출해줬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유찰돼 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계속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또 무슨 피해를 보냐 이렇게 돼 있고, 또 더군다나 이 원소유주가, 여기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원소유주가 정상적인 농지였는데 이미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뭐 했습니까? 어렵다고 하면 경매에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때 제가 부랴부랴 불법 농지를 한다고 하면 이렇게, 그러면 그때는 악의적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아무 그 어떤 선순환이나 농지를 뭐 보호한다는 그런 규정에 봤을 때 너무나 이건 악순환이 아니지 않냐 이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판례는 뭐였냐면, 이런 경우라도 낙찰자가 원산복구가 계획서를 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은, 실현 가능성 있다고 판단되면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고, 만약에 원산복구 계획서가 1년이든 이내에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상비를 안 되면 그때 가서 행정처분 명령을 내려서 그때 또다시 법률을 한 다음에 원상복구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 맞다.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만약에 이 원산복구 계획서인데 뭐 농지좀 발급 안 해준다. 이 판례를 가지고 프린트 해야 되겠죠. 판례를 출력을 해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 판례지 않냐. 이건 판례잖아요. 법원이잖아요. 근데 내규가 더, 그러니까 판례가 더, 규제가 더, 국민을 더 하는 거 아니고, 범위가 있는 거 아니야. 권익보호가. 지침에 불과한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제출해놓어서 이 원산복구 되고, 제출하고, 뭐합니까? 불법 농지를 하겠다. 그래서 농지증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히 투자 고수죠. 고수, 이 정도까지 하면 투자 고수입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하려면 상당히 오랜 노하우가 필요하고 많은 케이스도 다양하게 알고 있겠죠. 있겠죠. 우리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는 알고 있으면 전체 농지증에 대해서 흐름을, 농지증의 큰 틀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농지증 큰 틀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실전 내용이기 때문에 투자 언어에서도 제가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많은 내용 들어가냐 하는 이유가, 네 편이나 되잖아요. 하는 이유가 최소한 이 정도는 그 내용을 보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암기가 아니고요. 이해. 왜 이해하냐면 이런 내용까지 전부 다 뭐 강의를 하기에는 좀 많이 내용적으로 빈약하거든요. 그 내용적으로 먼저 이해한 다음에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받는 것이 좋고 왜 받고, 그러면 낙찰을 모시되냐, 낙찰 보증금 있지 않습니까? 안 되면 보증금 그냥 모시면 되게끔 우리는 그냥 모시 당하냐, 뭐 그런 걸 해결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 토지 투자 언어는 이런 내용들을 자주 보셔야 됩니다. 토지 투자 언어를 잘 보셔야 이 어떤 내용들이, 이런 말이 법률의 지식이 짧은 사람들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 지식이 되게 어렵거든요.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용들인데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무슨 의미인지 본다고 하면은 토지 투자 언어를 공략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익숙해질 때 우리가 토지 투자가 할 수 있고 어떤 현금 투자랑 연결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꼭 언어를 반복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서 토지 투자 언어, 농지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